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지나갔으면 하는 하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힘든 오늘 역시 밝은 내일을 위한 찰나의 순간일 겁니다. 6시 대부분의 수업이 끝났을 시간대인데요. 저녁을 드시러 가는 분들과 기숙사로 돌아가는 분들, 약속을 위해 구정문으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실 분들까지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매주 목요일 저녁 이무진의 토크토크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월 4일 이무진의 토크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주에 개강을 했죠. 새내기 때는 흩날리는 벚꽃 아래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면서 2학기 개강 날만도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과잠을 입고 캠퍼스를 누비는 설렘 가득한 상상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개강 날의 종강을 기다리는 어엿한 헛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새내기 분들을 볼 때면 괜스레 저까지 마음이 두근거리고 제 새내기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말이죠.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될 수만 있다면 조금만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요. 저와는 별개로 학우 여러분, 특히 새내기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새로 사귄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 UBS는 어떠신가요? 저희는 언제나 열정 가득한 새내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마감을 모집하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이무진의 토크토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주제 없이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140주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한제국 시기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프랑스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말했듯이 올해로 한불수교 140주년인데요. 1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한국과 프랑스의 공식적인 만남은 1886년 한불수호 통상조약 체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1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초창기에는 서구 열강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기여서 쉽지 않았지만 프랑스와의 수교는 조선에게 중요한 외교적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양국은 점차 관계를 넓혀갔는데요. 특히 20세기에 들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약 3,000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는데요. 이때부터 한국은 프랑스를 전후의 나라로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문화와 교류를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해졌는데요. 프랑스 문화원이 설립되어 불어와 예술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프랑스는 한국 영화와 음악을 세계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주목받는 것은 이러한 교류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경제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항공, 철도, 패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친환경,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한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인데요. 파리에서 열린 K-팝 공연이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프랑스 젊은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프랑스는 한국과 전쟁과 평화, 경제와 문화까지 다양한 순간을 함께 해오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프랑스의 문화들이 우리들의 삶 곳곳에도 퍼져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제과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와 파리바게트는 이름이 프랑스어죠. 뚜레쥬르는 에브리데이,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카페, 마카로, 소스와 같은 단어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프랑스어에서 왔던 말이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일상 속의 프랑스라는 주제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더 자세히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카페, 빵집, 패션, 공연, 영화 속에는 이미 프랑스의 흔적이 많습니다. 먼저 미술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미술 사조의 중심지였는데요. 모네, 르누아르, 드가 같은 화가들은 오늘날 전 세계 미술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전시회나 다큐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곤 하는 장소긴 합니다. 음악과 공연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프랑스의 샹송, 오페라, 발레는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립발레단이나 오페라 공연에서도 프랑스의 영향이 크게 느껴지고 현대 음악에서도 프랑스어 제목과 가사를 접할 수 있는데요. 문학과 철학 역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빅토르 위고, 알베르 까미,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이 읽고 있죠. 장폴 사르트르, 시몬 드 보부아르,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들은 강의와 팟캐스트,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인물들이죠. 영화 쪽으로 넘어가면 프랑스의 누벨바그, 시대의 유명한 감독들인 장릭 고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작품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멋대로 해라라는 장릭 고다르의 영화가 있죠. 칸 영화제는 한국 영화와 감독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관이나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프랑스 영화도 많은데요. 프랑스 영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프랑스 영화 관련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부분입니다. 다들 아실 샤넬, 디올, 생로랑 같은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인데요. 카페 문화, 브라세리, 마켓과 플리마켓 등 프랑스식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곳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그냥 지나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우리 삶에 녹아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은 18시 34분. 현재 여러분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소한 얘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 이무진의 토크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0년 동안 이어진 프랑스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오늘은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I'm ready for a good time, and I came to groove. The whole band's here, and we came to move. Got a fresh haircut and two new shoes. We're here all night like we got nothing to lose. I'm coming out the jacket 'cause we're turning up the heat. 이번에는 프랑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프랑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면 한 손에는 바게트와 빵모자를 쓴 파리지앵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무엇보다 삶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 것보다 소소한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을 중시합니다. 식사 시간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끼니를 단순히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간단한 빵과 커피, 점심과 저녁에는 시간을 들여 식탁을 차리고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또한 카페 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 혹은 오후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것은 프랑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카페에서 친구나 동료와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말이나 여유로운 시간에는 브라세리, 마켓,
플리마켓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시장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빵과 치즈를 직접 고르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쇼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프랑스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화, 연극, 미술품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개인의 취향과 여유를 존중하며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삶은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식사와 문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와 비교하면 다소 느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는 삶의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바쁜 하루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작은 행복 느껴보시죠. 이번에는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보는 게 저희 캠퍼스 로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업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까지 균형 있게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에꼴 프리미에, 중학교는 콜레지, 고등학교는 리세라고 부르며 의무교육은 보통 만 3세부터 16세까지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학업의 기본뿐만 아니라 사고력, 표현력, 창의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됩니다. 대학 과정에서도 전공 선택이 자유롭고 인문학,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프랑스의 교육은 문화와 예술, 역사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교에서 미술, 음악, 연극 같은 과목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자주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시야가 넓어지고 창의적인 사고와 문화적 감각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고등교육과 연구기관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소르본 대학과 파리 정치대학, 에콜 폴리테크닉은 학문적 깊이와 연구 능력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학 중 하나인데요. 또한 프랑스는 장학금과 유학생 프로그램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전 세계 학생들이 프랑스로 와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의 프랑스 썰들을 들어보면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독립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강의 시간에 많이 해주셔서 하루빨리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예술과 문화 교육 등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던 분들도 순식간에 지나간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나마 저희 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고 웃음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불수교 140주년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역사, 문화, 예술, 일상,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거리상으로는 먼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무진의 토크토크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하구 여러분들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나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사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없으면 제가 매번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무진의 토크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연출의 지현우, 기술의 이채연, 모니터 김세연, 제작과 진행의 저는 이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